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데이터 머신러닝 쪽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다가 지금까지 저의 스토리를 전달해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들으시는 많은 학생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녹화 특성상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이제 끝나고 영상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컴퓨터공학과를 이제 진학을 했고 졸업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컴공을 나와서 컴공을 마저 시작으로 어떻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네,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김태진이라는 이제 이름을 가진 사람이고요. 부산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캐글 코리아라는 페이스북 그룹 영리적인 목적이 아닌 이제 커뮤니티 이제 그 단체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룹 운영진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번개장터라는 이제 중고거래 플랫폼 회사의 스타트업에서 데이터 팀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이렇게 좋은 기회를 통해서 이제 성리송 선생님께서 컨텐츠 제작에 대한 의뢰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막 대학교를 시작하시는 혹은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는 많은 학생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아마 어, 아직 가보지 못한 대학교와 취직 회사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인 스토리를 한번 알려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의 저는 어떻게 컴퓨터 공학과를 시작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알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부터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보통 대학교를 잘 다녔냐 못 다녔냐라는 거를 물어본다면 보통 평점 그 전체 평균 학점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가시게 되면은 많은 이제 대학 생활 하시다 보면은 이런 과제와 이제 교수님과의 이제 이렇게 어 그런 싸움으로 이렇게 시작이 될 텐데 공부와의 싸움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시작이 될 텐데 저는 사실 그렇게 평점이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실제로 좀 평균 이상 평균 정도 한다는 학생들에 비해서 저는 그보다도 많이 낮았던 성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이렇게 3.27이라는 성적을 받았는데 그러면 저의 대학 생활이 대체 어땠길래 이제 이렇게 평점이 낮으면서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하게 되었나 약간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학교 입학 처음부터 이제 졸업까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처음에 저는 컴퓨터 공학과를 진학을 하려고 할 때 컴퓨터라는 것들은 되게 뭔지는 알고 있었지만 코딩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처음 들었어요. 어떤 게 코딩인지도 몰랐고 컴퓨터 공학과를 가면 뭘 하는 데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단지 컴퓨터를 제가 맨 처음에 처음 봤을 때 그게 되게 흥미로웠고 재미있었고 그냥 단지 이제 타자를 두드리고 하는 것들이 되게 재미있었거든요. 근데 이 안 내부적으로 어떤 해괴한 뭐 기괴한 뭐 그런 장치들과 하나의 복잡한 회로들이 있는 줄을 전혀 몰랐죠. 그래서 전혀 그런 걸 모른 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컴퓨터가 뭔지를 물어본다면 저한테 컴퓨터의 첫인상은 그냥 단순한 게임기였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컴퓨터를 처음 봤을 때 이런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셨을 것 같은데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거나 지금 저의 첫 인상에 대한 컴퓨터도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처음에는 저희들한테 이런 컴퓨터는 되게 이런 쪽의 느낌으로 많이 가까웠죠. 근데 진로를 결정을 하고 대학교로 가서 처음으로 맞닥뜨린 현실은 네, 이런 코딩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해인 거죠. 사실 저는 이 코딩을 왜 해야 되고 얘네들의 어떤 일을 어떻게 작용을 해서 나중에 내가 밥을 벌어먹고 살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나는 단순히 이제 그런 재미나고 뭔가 되게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컴퓨터의 그런 첫인상이랑 완전히 달랐거든요. 되게 힘들고 복잡하고 알아야 될 게 많은 그런 것으로 이제 어 그 느낌이 와닿았던 거죠. 그렇게 컴퓨터 공학과를 처음 갔을 때는요. 그리고 이렇게 잘 몰랐기 때문에 실제로 처음 들어가서 코딩을 했을 때 그렇게 잘 못했습니다. C 언어를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지금 이게 조금 많이 틀려요. 제가 맨 처음에 C 언어 학점을 제가 엄청 낮게 받았던 C 언어 프로젝트 그 C 언어 과목에 시험을 쳤을 때 상당히 지금 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기억나는 대로 막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손코딩이었는데 이렇게 지금 이상하게 이렇게 적은 그런 것들을 지금 보여진 거죠. 그래서 완전히 코딩이란 걸 하나도 모르고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지금 이게 왜 틀렸냐면 STDIO 그러니까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인데 그 T에 U를 붙인 거예요. 스튜디오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고 포문에서 콤마가 아니라 이제 세미콜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냥 이런 게 왜 사실은 코드 의미만 맞으면 되지 이런 거 왜 다 맞춰야 되나 그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학점을 말아먹고 이렇게 저의 첫 코딩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공학과를 가면은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듣냐면 한 번쯤 누군가 들어보지 않았을까요? 제가 알바를 하다가 사장님이 이제 컴퓨터가 안 돼가지고 혹은 뭐가 문제가 있고 혹은 뭔가 잘 모르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꼭 그런 기회가 있으면 꼭 주위에 누가 컴퓨터 공학과가 있으면 꼭 물어봐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대학교로 오기 전에 이런 것들은 되게 잘 했었거든요. 컴퓨터가 안 된대요. 그러면 이제 왜 안 되는지를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거를 많이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저한테 묻는 것들이 다 이런 식인 거죠. 물론 SNS 같은 걸 보면 이상한 짤들이 많잖아요. 컴공과에 대한 오해 이러면서 그런 것들에 약간 일조를 제가 하지 않았나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밖에서 보는 이제 이런 시선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의 컴퓨터 공학에 대한 느낌은 약간 이런 정도였어요. 코딩은 못했지만 컴퓨터는 되게 좋아해서 그걸 고치는 이런 것들은 되게 좋아해서 들어갔는데 막상 현실을 보고 이렇게 처절하게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 대학교의 의미는 뭐였을까라는 걸 좀 더 생각해 봤어요. 대학교는 어 저는 그렇게 고등학교 몇 내내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교로 왔는데 사실 그 대학교를 왜 왔는지에 대한 의미를 계속 생각을 했어요. 엄청 저는 공부를 하면서 고생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대학교에서도 그렇게는 하지 말자라는 약간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부는 당연히 못했고요. 진짜 아까 평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거보다 지금 낮은 이제 2016년도 학점인데 어 되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를 뭔가 끌어오르게 하는 그런 동기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어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뭘 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 확실함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잘 이렇게 와닿지도 않고 이렇게 그렇게 뭐 열심히 하지도 않고 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공부를. 왼쪽이 뭐냐면 제가 언제였냐면 이게 3학년 때였는데 과 대표를 지원을 합니다. 그냥 학생회를 하고는 있었는데 그래도 학교에서 왔는데 뭘 해볼까? 뭘 해보면 재미있을까 하다가 그냥 대표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하고 이렇게 대학 그 과 대표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과 대표를 하게 되면 학교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게 있어요. 전체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막 제사 같은 걸 올리는 뭐 그런 행사를 했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막 이렇게 가가지고 막 이것저것 재밌는 일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대표 이런 것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더더욱안 게 저는 대학교에서 그냥 휴학을 해버리고 여행을 갔어요. 짧은 한 달 동안이었지만 그냥 대학교에서 굳이 기억에 남는 기억이라고 하나를 얘기를 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여행을
배낭여행을 유럽으로 간 얘기가 있는데 요새는 코로나라서 많이 말씀 뭐 이렇게 권장을 잘 못하긴 하지만 언젠가는 또 이제 풀리니까 또 가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기 프라하성이고요, 체코에 있는. 그래서 그래도 좀 기억을 남겨보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배낭을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는 저는 뭔가 어떤 이유가 있지 않고서,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으로서의 나의 어떤 그런 의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에 대한 반항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까지나 그럴 수는 없는 게, 우리는 3학년, 4학년이 되면은 취직이라는 문에, 그러니까 나도 이제 돈을 벌어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돈을 벌고 살아야 되는데 취직이라는 것에 이제 탁 이렇게 문 앞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의 나는 만족을 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정말 한편으로는 그렇게 이것저것 배낭여행도 가보고 과 대표도 하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되게 그런 부분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살면서 이렇게 고민이 많았던 적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거는 공부를 위한, 공부라는 하나의 가장 단적인 하나의 목표만 있는데, 대학교에 들어와서는 되게 다양한 생각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길이 맞는 건가? 아니면 이것들을 내가 했을 때 만족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스스로 엄청 많이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어떤 진로를 정해가지고 대학교로 가서 혹은 그 직업을 가진다고 했을 때 이거를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그 과정이 엄청 무서운 거죠. 잘못 하나 이렇게 잘 들어갔다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나는 진짜 재미없게 인생을 살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뭐였냐면은, 그래도 컴퓨터 공학과를 나왔는데 컴퓨터에 대한 재미도 있지 않을까? 컴퓨터라는 이런 과목이 정말 재미가 없을까? 그렇게 깊게 생각해보진 않았어요. 무섭기도 했고 다른 걸 하기도 조금 무섭기도 했고, 그래서 컴퓨터 안에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잘 한다고 하는 위치에서 한번 바라보자. 컴퓨터를 그래도 잘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나는 이 길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다른 데로 가자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좀 해보고 결정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열심히 해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 시간 이때가 15년도 오전 6시예요. 과제 하나를 하기 위해서 밤을 샜습니다. 이 사진은 사실 컴퓨터공학과, 부산대학교에 있는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라면 사실 엄청 혐오스러워하는 그 짤인데요. 이게 뭐냐면 에스파라고 하는 부산대에 있는 이제 그 채점기예요. 일반적으로 백준 이런 알고리즘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 답지를 제출을 해서 이렇게 그 내가 만든 코드가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이렇게 평가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수업에서 이런 걸 사용을 했었는데, 시간하고 이렇게 정답이 다 맞아야지만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되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짜지 못하면은 점수가 안 나오는 그런 거였죠. 근데 저 아까 보여드렸듯이 C 프로그래밍 정말 못했잖아요. 그래서 대체 이건 어떻게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정말 밑바닥부터 다 해보면서 이렇게 하루에 진짜 한 반나절 이상 14시간, 그보다 더 어쩌면 그렇게 코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이 코딩에서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은 뭐였냐면, 내 손으로 뭔가를 어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다른 전공 같은 경우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재료라는 게 존재하는데, 약간 컴퓨터는 내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컴퓨터 노트북 하나로 내가 그래도 만들고 보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해보면서 동아리라는 것도 이제 찾아보게 돼요.
왜 동아리를 찾아봤느냐? 저는 이제 왜 그걸 느끼게 됐냐면 컴퓨터 공학과에서는 사실은 그냥 컴퓨터 공학의 이론만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컴퓨터 공학의 이론만 가지고 우리가 개발자로서 인생을 살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것들만 별개로 세상에 진짜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더니 동아리는 컴퓨터 공학과뿐만 아니라 그냥 IT라는 키워드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면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동아리가 하나 있었어요. 코알라 무브먼트라는 이 동아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를 지원을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다양한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일까를 되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그 기대를 했었거든요. 가서 어떤 걸 하게 됐냐면 이 동아리에서는 사실은 공모전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실제로 사업화 같은 이제 창업 학생 창업 이런 거 하거나 공모전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제가 하려고 했었던 가치는 내가 개발자로서의 어떤 코딩 실력을 가지고 있는 채로 나의 이 스킬들이 실제로 현업에서 혹은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현재 학부생으로서의 가질 수 있는 IT 스킬은 그렇게 엄청 높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사실 궁금했던 건 뭐냐면 이 기술들이 실제로 현업에 와서 서비스에 적용이 된다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맞물려서 기어가 맞물리듯이 어떻게 이렇게 작용이 되는지 엄청 궁금했어요. 실제로 이런 안에서도 여러 가지 텀 프로젝트라든가 사람 거기 있는 조별 프로젝트 같은 걸 하면서 이런 것들을 약간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볼 수는 있는데 근데 그 이상으로 부산이 아닌 뭐 서울 혹은 다른 이제 전국적인 그런 네트워크에서 나의 기술들과 나의 아이디어들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용이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았고 기대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운 것들이 어떻게 쓰일까? 그리고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그 동아리를 시작으로 되게 많은 공모전에 참가를 하게 돼요. 정말 다양한 사람을 보고 정말 다양한 작품을 보고 다양한 환경에서의 공기를 느끼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개발을 더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베리언스라고 해야 되나요? 다양성을 엄청 확장시킬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공모전을 되게 많이 수상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한 7번 정도 이제 상금을 탄 경우만 한 7번 정도 되고요. 거기서 네, 실제로 대학교 홈페이지에도 올라가고 뭐 되게 잘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저만의 실력으로 된 건 아니었고 같이 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뭔가 추구하는 가치가 어떤 돈이 아니라 그런 배우고자 하는 의지하고 그다음에 IT를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욕구가 있어서 그렇게 이렇게 좋은 결과를 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공모전, 해커톤, 경진대회, 그 다음에 세미나 발표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계속 그냥 했어요.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뭐 일 위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제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이렇게 했었고 되게 재밌었고 좋았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배운 거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부산에 있었던 저는 부산에서 대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서울과는 확실히 부산은 공기가 다르다는 걸 많이 느꼈는 게 네, 나오는 작품들의 이런 그 컨텐츠적인 뭐라고 하지? 컨텐츠적인 그런 종류라고 할까요? 아니 기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되게 팬시했어요, 엄청.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저는 많은 생각과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지금까지는 약간 개발자로서의 어떤 그런 테크라고 해야 되나 트리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걸로 했었다고 한다면 대체 저는 어떻게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된 것일까? 머신러닝이라는 이런 키워드를 하게 된 것일까를 한번 말을 해보자면 이제 이런 공모전을 많이 하게 되시면 그때 당시에는 데이터 관련된 공모전이 거의 많이 없었어요. 그렇게 알려지지도 않았고 예. 알파고가 만들 뭐 이렇게 TV에 나오기 이전에는 공모전이라고 하면 정말 IT 공모전이었고 그때 가장 큰 주제의 키워드는 IoT라고 해서
인터널 띵즈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사물을 인터넷에 연결시키자. 지금이야 뭐 다 그런 것들이 다 잘 되어 있지만 그때는 그게 제일 핫 키워드였고 클라우드가 핫 키워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모전을 계속 이제 진행을 하다 보면은 항상 똑같은 아이디어들만 나와요. 왜냐면 뭐 결론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작품들은 뭐 아두이노라고 하는 그런 그 보드라고 해야 되나? 그 보드에 그 하드웨어 보드에 와이파이 모듈을 끼우고 앱 만들고 데이터베이스 연동해서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일단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하나 녹여내면 그게 하나의 IoT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모전에서 어떤 되게 비슷한 아이디어들, 남들과 비슷한 아이디어들이 아닌 뭔가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되게 팬시한 아이디어를 계속 찾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아이디어 회의만 70%가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아무리 해도 쥐어짜도 아무리 쥐어짜도 나중에 되니까 어떤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서울에서 어떤 코엑스에서 어떤 행사였는데 어떤 이제 그 제 아이디어 그 공모전 발표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 갔을 때 옆자리에서 어떤 되게 충격적인 그 작품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어떤 작품이었냐면 사진을 이렇게 카메라에 보여주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이게 어떤 건지 어떤 객체인지 인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과나 배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한 다음에 이런 재료들이 있을 때 조리법을 어떤 조리법을 하면은 되나 하는 그런 것들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처음에 그걸 봤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너무 궁금했고 지금까지 우리가 했었던 되게 시꾸리한 그런 IoT와 되게 그런 지루한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해서 지루한 그런 것들의 시퀀스를 아예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엄청 팬시하게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나온 거죠. 호기심에서 궁금한 것도 있었지만 되게 이제 충격이었고 되게 뭔가 그렇게 흥분했었던 건 뭐냐면 그렇게 아이디어 회의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약간 이런 기술을 만나고 나니까 엄청나게 확장이 될 것 같은 느낌을 단번에 받았었거든요. 이런 걸 할 수 있게 된다면 내가 하려고 했던 상상 속에만 있었던 그런 것들을 내 손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네, 생각이 문득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냥 이쪽으로 미쳐버렸던 것 같아요. 계속 궁금하고 저게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저게 되는 거지? 궁금하고 호기심에 가득 차서 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 조금 저걸 할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실제로 공부를 시작하고 맞닥뜨린 거는 정말 알 수 없는 이 모델이라는 구조,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라는 구조와 대체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정말 정말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가뜩이나 이제 왜 이렇게 어렵게 다가온지를 생각해 봤더니 CNN 같은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다른 그런 수학적 이론들이 다 바탕이 된 다음에야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시작부터 이걸 보니까 정말 어지럽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실제로 공부를 하려고 더 들어갔더니 정말 후회했습니다. 이거를 호기심을 가진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한 게 아니라 평소에 수학 공부를 하지 않은 스스로에 엄청 후회를 했습니다. 선형대 수학을 하게 되고 미적분을 하게 되고 각 그런 노드에서의 그런 역전파에 대한 변화율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정말 선형대수학적인 어떤 그런 수학적인 그런 부분 그리고 통계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둘씩 튀어나오게 되니까 엄청 복잡하고 엄청 힘들었던 어떻게부터 시작해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왔던 그렇게 이제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어렵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공부를 그래도 좀 그 충격이 사실은 가시지 않은 채로 어떻게 이걸 공부를 해야 될까? 그래서 조금 간략하게 이 중간에다 한번 이걸 끼워놔 봤어요. 저는 공부를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네, 스터디를 이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도 약간 이거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석사를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 아까 성적을 보셔서 알겠지만 전 석사를 갈 수가 없는 성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공부를 할 수 있을까를 찾아보다가 근데 저 혼자서는 사실은 공부에 대한 공부는 제가 약간 이렇게 행동적으로 하는 건 되게 좋아했지만 이론적으로 이렇게 막 듣고 하는 걸 별로 잘 하진 못했고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활동적으로 뭔가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했었던 찾았던 게 이제 스터디였어요. 그 스터디에서 저는 발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어떤 거를 발표를 하게 되니까 누군가를 가르치게 되니까 되게 머릿속에 기억에 잘 남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부를 이거를 어떻게 어려운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될까? 어렵지만 스스로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배우고 실제로 발표를 하면서도 배우게 되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공부 스터디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가운데서 발표하고 있는 게 제 이제 잘 보이지 않지만 사진이고요. 그래서 부산에서 이렇게 좋은 이제 광장을 하나 빌려가지고 이렇게 스터디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경진 대회를 좀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전부터 공모전 경진 대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익숙하게 이제 다가왔었는데 카카오 아레나 경진 대회도 했었고 여러 다른 이제 기타 경진 대회도 했었는데 네 이렇게 해서 좀 데이터 쪽들이 어떻게 이제 점수가 올라가고 좀 더 모델이 발전이 되는지에 대한 경험을 실제로 코드를 짜면서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캐글 코리아 운영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캐글이라는 어마어마한 플랫폼 위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캐글에서 경진 대회를 물론이고 그 다음에 캐글에 있었던 다른 이제 노트북과 되게 그 다양하고 다채로운 정보들을 가지고 저는 입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캐글에서는 보면은 이렇게 노트북으로 다른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그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해주세요. 아마 지금 이걸 데이터에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은 캐글을 모르진 않으실 것 같은데 이제 처음 보는 사람으로서 엄청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어서 엄청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캐글이라는 플랫폼을 토대로 저는 이제 공부를 엄청 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 현재로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일을 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번에 제가 다른 페이스북에서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캐글에는 노트북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떤 다른 타인이 그 제3자가 이 데이터를 보고 자신의 생각을 이제 분석 결과를 정리해 놓은 거를 이제 그 노트북이라고 하는데 그 노트북을 공유를 해 놓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는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얘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를 한번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위에 있는 이 그림은 어떤 노트북에서 되게 제가 생각했을 때 좋다고 생각하는 노트북, 그러니까 엄청 공부하기 좋은 노트북을 하나를 이제 캡처를 해서 가져왔는데 위에 코드가 있고 밑에 결과가 있고 바로 아래에 이런 필자가 남긴 어떤 그 글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게 엄청 좋은 느낌으로 와닿았어요. 왜냐면 코드만 보면 저는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코드만 보면 이게 어떤 것들을 한다는지 알겠지만 대체 이게 추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 이게 의미하는 게 뭐고 대체 왜 이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결과를 내느냐라는 것들이 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아래에 이게 어떤 그 그래프이고 왜 이걸 하게 됐는지를 써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읽다 보면 나중에 이것들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내가 새로운 다른 데이터셋을 만나도 이렇게 분석을 진행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간접적으로 혹은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 필사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필사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필사를 어떻게 해야 좀 더 잘할 수 있는 필사를 만들 수 있느냐, 잘할 수 있냐 필사를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백지 아무것도 없는 코드도 그림도 그래프도 아무것도 없는 것을 시작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궁금증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호기심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하게 될 때는 아주 무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케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y라는 정답이 있고 x라는 독립 변수가 존재해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 데이터를 통해서 피처를 통해서 y를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 그런 경진 대회잖아요. 근데 데이터 분석이란 걸 해야 될 때 데이터를 봤을 때 아 나는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 저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으면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고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했고 누군가는 저런 생각을 했다는 그런 다양성을 배우고 경험을 배워야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새롭게 이제 데이터가 왔을 때 추상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것들 그런 연습이 돼야지만 저는 실제로 이 노트북을 완벽하게 혹은 좀 더 이제 많은 정보를 가지고 많은 경험으로 배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필사란 거는 스스로 자기가 궁금했던 이 사실들을 생각이 나게끔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스킬로 이해하고 스킬이라고 하는 건 프로그래밍 스킬이죠. 그리고 공유했을 때 그것을 보고 또 다른 이제 새로운 시각을 또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를 만날 때마다 계속 궁금증이 생기고 호기심이 생기고 그 호기심은 사실상 다른 사람들이 말했던 그런 공유했던 그런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내가 새로운 데이터를 또 봤을 때 나의 시각으로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런 것들로 계속 그걸 증명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체적인 과정.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필사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의 노트북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만일 이제 노트북을 실제로 그 작업을 하실 때 혹은 필사 같은 걸 하실 때 뭔가 나는 남는 게 많이 없는 것 같다. 뭔가 약간 도장 깨기 하듯이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라는 생각이 들면 뭔가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데이터를 봤을 때 가질 수 있는 뭔가 근본적인 호기심이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선행적으로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증명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스킬을 배우려고 했을 때 이제 그런 데이터적인 어떤 스킬하고 그 다음에 코딩 스킬 또한 겸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필사가 가진 엄청난 그 능력이고요. 그래서 단순 필사가 아닌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만 아무래도 하나를 배우더라도 그리고 한 가지 안에서도 되게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되게 좋은 컴퓨터에 대한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아마 캑을 하시게 되면은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컴퓨터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이제 코칭을 해준 적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하게 됐냐면 저도 컴퓨터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컴퓨터는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캑을 해서 그렇게 성적을 낼 수 있었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톡식이라는 이제 악성 리플 분류 대회가 캑을에 한 번 있었고 이제 이 대회가 좀 기억이 남는데 이 대회의 특징은 뭐였냐면 이 대회가는 악성 리플을 분류한 대회예요. 근데 악성 리플이 이 자연어 처리에서 항상 이제 문제가 됐던 챌린지는 뭐였냐면 같은 단어를 제대로 그 의미적으로 구분하는 게 되게 힘든 그런 문제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나는 이태원에 있는 게이바를 지나갔다 라는 이 문장은 사실은 그냥 나는 그쪽을 이태원에 있는 걸 지나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악성 리플은 아니잖아요. 악성적인 그런 의미가 담긴 그런 문장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런 데이터셋에서 뭔가 이 데이터셋 분포로 만들어진 모델, 그러니까 이제 인베딩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그 문장을 이렇게 예측을 했을 때 이 게이바라는 단어 때문에 생각보다 그쪽이 악성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바이어스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동음이어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 대회가 시작이 됐어요. 실제로 오버뷰를 봐도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이제 내포를 해주고 있었죠. 그래서 이 리플 분류 대회가 시작하기 한 3개월인가 몇 개월 전에 딱 버트라는 모델이 딱 나오게 됐어요. 이 버트의 가장 큰 장점은 의미 단위로 그 문장 인베딩이라고 해서 의미 단위로 이 문장 자체가 인베딩을 할 수 있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모델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버트를 도전을 하기 시작해서 이 모델에서 그 이전의 대회에서는 다 LSTM 그 다음에 바이 LSTM 같은 RNN적인 기반의 시퀀스 모델링을 많이 했었다고 한다면 이 대회를 시작으로 버트라는 모델을 어떻게 하면 이 경진 대회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많이 시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대회를 하는 것만으로도 버트라는 모델을 배울 수 있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이 버트는 그때 나올 때만 해도 엄청나게 큰 파라미터를 가졌었던 그런 모델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디스티버트나 알버트라던가 되게 가벼운 모델이 있진 않고 그때는 베이스 라지 모델만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베이스 모델만 해도 1억 몇 개지? 900만 개 정도 되는 파라미터였는데 그거를 제대로 돌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진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돌릴 수 있는 그래픽 카드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V100이라는 한 장에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를 한다 하는 그런 그래픽 카드를 가지는 사람만이 이제 그걸 돌릴 수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트로 이 톡식 데이터 200만 건에 되는 데이터를 돌리게 되면은 한 해 폭당 3시간 이상이 걸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했었냐면은 구글 콜앱에서 이제 클라우드 TPO라는 이제 무료 딥러닝 연산기를 지원을 해줘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지원을 했었어요. 그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근데 되게 그 다른 V100이라는 어떤 그 좋은 딥러닝 연산기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에 비해서 되게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저는 이거에 뛰어들었었거든요. 콜앱에서도 주고 아니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가입을 하게 되면 무료로 이제 $300를 주는 크레딧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으로 이 콜앱에 있는 TPU를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TPU는 사실 이런 TF 레코드라는 파일 포맷 형태를 이해해야 되고 클라우드적인 형식을 그런 형태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돌릴 수 없는 그 특수한 어떻게 보면은 장치였어요. 진짜 엄청난 삽질 끝에 이것들을 돌릴 수 있게 되었고 1회 폭당 이제 1시간 반 정도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그 이 톡식 대회를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아예 못했을 수도 있는 거를 이 지금 장치를 토대로 알게 됐고 도전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대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1%대의 성적을 이제 같이 돼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약간 이런 무료라는 키워드도 되게 마음에 들었지만 클라우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런 딥러닝 약간 MLOPS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네 장점도 있었습니다. 물론 삽질을 했었지만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케일 코리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운영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번개장터라는 회사에서 지금 데이터 팀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입사를 하게 되었죠. 저는 회사에서는 추천 시스템 쪽에 대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거나 지금부터 저는 이제 컴퓨터 공학과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백엔드 개발도 이제 그 데이터 팀에 필요한 백엔드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엔지니어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용량 데이터도 되게 다뤄볼 수 있는 그런 네,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여러 가지 스칼라나 어떤 그런 스파크 같은 그런 그다음에 EMR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앞서 스터디 같은 걸 되게 좋아했었다 보니까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이 되게 재미있고 유익하고 뭔가 보람된 그런 일한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강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T 아카데미는 물론이고요. 지금 이런 뭐 좋은 기회로 할 수 있게 되는 컨텐츠도 물론이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서도 또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AI 테크라고 하는 좀 좋은 기회가 돼서 업세이지 AI와 이런 강의 활동을 또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아마 나중에 지금 끝났을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원하시게 되면 저와 같이 또 많은 일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저가 대학교 시작부터 이렇게 취직을 하면서까지 어떤 일을 스토리로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전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한 뭐 다이어그램이라고 할까 이런 걸 검색을 해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IT로 시작을 해서 뭐 수학과 이런 도메인 날리지를 이제 딱 맞닥뜨리면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좀 시작하게 됐는데 사실은 통계도 되게 중요하고 수학도 엄청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도메인 지식들도 엄청
중요한데 사실은 어디를 들어와도 내가 그쪽을 바라보고 있다면 데이터 사이언스를 머신러닝을 바라보고 있다면 원 안으로 들어오는 건 한순간이에요. 어디로 들어오시든 간에 그런 것 쪽을 관심이 생긴다면 어디로 들어오시든지 사실은 그렇게 정도가 있다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주위에 있던 사람들만 봐도 컴퓨터 공학이 아닌 사람들을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 깊숙이 들어오면 할수록 결국에는 IT도 건드려야 되고 컴퓨터도 건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도메인도 물론 이제 필요하면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수학도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는 수학도 엄청 공부를 해야 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이 일을 좋아하시나요? 그래서 아까 많은 고민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만족을 엄청 하고 계시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네, 정말 이 분야는 늘 새롭고 늘 보는 게 아닌 항상 보이는 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주위에는 배워야 될 게 넘쳐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되게 재밌어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어떻게 보면 누군가한테는 무섭고 답답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저는 실제로 이런 것들이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컴퓨터 공학이랑 그 비슷한 느낌을 받았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컴퓨터 공학에서는 코딩을 제가 처음에 했을 때 그래도 좀 만족스럽게 재밌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그것들의 결과를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어떤 그런 솔루션을 제공해 준 게 코딩이었거든요. 내가 어떤 것들을 많이 만들 수 있고 어떤 것들을 많이 이렇게 다양하게 제작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은 사실 되게 좋은 거였거든요. 그게 되게 재밌었고요. 그리고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런데 그것들을 강제로 이제 머신러닝이나 이런 데이터를 만나면서 강제로 뭐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 그걸 확장을 시켜준 강제적으로 확장을 시켜준 그래서 다 그렇게 내가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다양해지는 것들을 느껴버려서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이 엄청 메리트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데이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이 이런 방법으로 되게 딥러닝이나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스스로 어떤 것들을 코딩으로 하여금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 기쁨을 사실 좀 맨 처음에 알게 됐고 그러면서 필요에 의해서 뭔가를 하려고 봤더니 데이터나 이런 머신러닝을 알게 되면은 좀 더 다채롭고 다양한 서비스와 플랫폼이라기보다는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고 나서부터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진짜 많은 재미를 느끼고 있고 되게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죠. 그를 위해서 배워야 될 거는 네,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있고 지금도 저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걸 언제 다 할 수 있을까? 정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이 엄청 재미있고 보람차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저는 매번 되게 이유라는 게 엄청 중요했는데요. 항상 뭔가 이 이유를 뭔가 계산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어, 그 이유라는 게뭐 나한테 스스로 만족을 줄 수 있는가 그리고 스스로가 재밌는가 약간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도 사실은 왜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안 하다가 근데 지금 후회하고 있는 하다 보니 이제 이유가 생겨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렇게 됐고요. 대표도 사실은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는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지만 근데 하다 보니까 노트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코딩 처음에는 컴퓨터 좋아서 왔다가 되게 된통 이제 호되게 당했지만 공모전 하는데 코딩을 제가 안 했으면 아마 못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은 제가 이렇게 하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공모전 동아리도 되게 하면서도 상금도 많이 타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했었지만 적어도 이제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했냐면 배운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고 적어도 어떻게 왜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알게 되면은 얘네들을 배우게 되는 동기가 생기게 됩니다. 이걸 하면 내가 이걸 할 수 있구나. 내가 안드로이드를 배우면 앱을 만들 수 있고 근데 그게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를 밖에서 느끼는 것들이 꽤 크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 그 충격을 줬던 그 데이터 작품 그 엄청난 게 충격이었던 그런 데이터 것들도 처음엔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원업으로 하고 있고 스터디도 그때 스터디에서 한창 그랬던 게 나 저보고 엄청 호구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발표를 자주 하고 하면은 누구슨 도움이 되냐 너만 힘들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많은 얘기를 옆에서 했는데
뭐 그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정확하게 되면 그 나름대로 좋은 거고요. 들었던 사람한테. 근데 저 스스로도 지금 그때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됐고 누군가 앞에서 말을 하게 되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많은 강의를 하게 되고 있는 스스로가 보이기 때문에 되게 다른 것들이 처음에는 솔직히 안 좋게 보였을 수도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좀 좋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흔한 스토리는 아니죠. 아닌가요? 그래서 저의 지금까지 스토리 중에 이런 하나하나의 대목들은 그러니까 뭐 공모전을 하거나 과대표를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하는 이런 하나하나의 대목은 뭔가 지금 제가 이 일을 하는데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엄청 신기한 건데 그때는 이게 이럴 거라고 막 생각을 하고 행동한 건 아니었는데 지금 순간순간 내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던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와서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도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항상 모든 사람들이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싶은데 그 이면에서는 엄청 많이 후회를 하게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국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그래도 이미 선택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라도 이렇게 가치 있는 것들을 찾아가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이제 속된 말로 어떻게 보면 정신승리라고도 하는데 그걸 해보니까 그래도 저한테는 그게 엄청 다 좋은 영향으로 저한테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모토는 항상 그때그때 마음에 드는 걸 하고 살자. 어차피 얘를 선택하든 저를 선택하든 안 좋은 거랑 좋은 거 둘 다 있는 건 똑같은 거고 그 안에서도 뭔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목표가 있으면 가려던 그런 방향도 되게 그쪽으로 변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걸 많이 느끼기도 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좋지 않게 다가온 사람도 물론 있어요. 뭐 나는 무조건 편한 게 좋고 편한 걸 따라갈래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되게 귀찮거든요. 뭐 주위에 이렇게 시선을 받아야 되고 너 왜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도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편한 게 좋은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저의 이런 스토리는 무작정 이제 무조건적으로 따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냥 이제 저희가 하고 싶었던 말은 내가 하고자 하는 길로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 나는 저한테선 되게 그쪽으로 많이 길이 변화하더라. 그리고 저한테 엄청 좋은 영향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원래 30분짜리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중간에 또 말이 빨라지기도 했고 짧게 만들어야 듣기도 좋은데 제가 하다 보면 되게 말이 많아져요. 강의를 나중에 오프라인으로 들여다 보시면 또 그런데 지금도 되게 말이 많죠. 그래서 네, 또 혹시나 이제 끝나고 보시고 더 궁금한 게 있거나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다른 그런 게 있으면 유튜브 댓글로 아래 남겨주시면은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